자, 거의 없다가 개봉 영화를 보고 와서 바로 털어보는 컨텐츠 이번 주도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피곤하네요. 제가 왜 피곤한지는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이 영화를 꼭 해야 하나 싶었는데 이게 또 흥행이 돼버리네. 그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 씨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조금 욕설이나 감정적인 단어들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미리 경고 드렸으니까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별로 기분 안 좋으실 테니까 이 작품의 관계자들이나 이 작품을 세계의 명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굳이 보지 마세요. 서로 피곤하게 뭘 봅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보스입니다. 도대체 왜? 2주 연속 정말 괜찮은 영화들을 보고 감동받고 막 얘기하다가 이번 주 보스 이야기를 하려니까 굉장히 현타가 심하게 오네요. 영화 유튜버의 숙명이겠죠. 딱히 영화를 가지고 크게 할 말이 없어서 한국 조폭 코미디 영화의 계보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 계보의 시작은 송능한 감독의 넘버3라는 작품입니다. 불멸의 명작이죠. 지금 한국 영화 역사에 다시 없을 걸작 블랙 코미디입니다. 이 영화가 나온 게 1997년이었고 당시 한국 사회는 격동의 90년대를 지나서 밀레니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넘버3 라는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물론 수도 없이 많지만 그때까지 우리 사회에 내재돼 있던, 그러니까 우리 사회 안에 숨겨져 있던 폭력과 무식함, 부조리, 끝이 없는 탐욕과 위선, 이런 것들에 대한 강렬한 풍자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풍자에 사용되는 도구가 조폭이었을 뿐입니다. 이 영화는 엄밀히 말하면 조폭 영화가 아니에요. 제일 무식한 자가 권력을 잡고 자기 폭력의 상징인 재떨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죠. 재떨이를 막 휘두른다는 거, 그걸로 존경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똑똑한 척 해봐야 결국은 사용되고 버려지는 삼류 인생이라는 거, 보스라는 인간조차 만만한 아랫사람한테나 보스지 만천하에 이것들이 까발려지고 밝은 세상에 나오게 되면 버러지에 불과하다는 거. 지금 국감이나 청문회에 끌려 나와가지고 거짓말 처하거나 입 꽉 쳐닫고 있는 인간들도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굉장히 재밌게도 가장 많이 이런 조폭적인 사고방식을 간직하고 있는 조직이 바로 검찰하고 사법부 판사들입니다. 재밌죠? 내가 하늘이 노랗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하늘은 노란색이야. 내가 현정화라고 하면 현정화야. 다른 얘기하는 새끼들 전부 배신, 배반, 배반형 이렇게, 이런 사고방식은 이제 21세기 한국에서 다른 어떤 곳에서도 통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송능한 감독이 그런 세상을 넘어서 우리는 어떻게 21세기를 맞이할 것인가, 넘버3는 결국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영화는 만드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말처럼 대중들에게 이 영화는 당시에 송강호의 말더듬는 코믹 연기로 더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유행이었냐 그러면 나이트에서 막 신나는 댄스 음악 나오고 사람들이 막 춤을 추다가 갑자기 음악이 뚝 끊기고 이 송강호의 대사들이 막 나왔어요. 나이트에서 어디 리믹스에 얹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냥 노래가 뚝 끊기고 송강호 이 대사가 나왔다니까요. 저랑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코쟁이하고 맞짱 뜰 때도 마찬가지야. 딱 나타났다. 뭐야 씨발로 이러면서 피하게 돼 있어. 이 피하게 돼 있다고. 그 피하다가 딱 걸려. 그러면 자. 당시에 제가 나이트를 다녔단 말은 아닙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춤추다가 막 빵빵 터지고 막 그랬거든요. 이 송강호의 대사의 핵심은 그 더듬거리는 말투 속에 숨어있는 굉장히 폭력적인 사고방식과 그걸 실제로 드러내는 폭력성이거든요. 실제로 영화 속의 송강호는 평소에는 무슨 무림 고수 사부처럼 막 부하들을 딱 앉혀놓고 예전에 최영이라는 분이 계셨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맞짱을 뜨신 분이지,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건달을 불안당이라고도 한다, 아니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부하가 그거는 임춘혜입니다 형님 라고 말을 하니까 갑자기 막 두들겨 패서 부하를 반쯤 죽여놓고 흥분해서 말더듬이가 튀어나오거든요. 하지만 그 표면에는 송강호의 기가 막힌 코믹 연기가 있었고 그 무식한 조폭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바득바득 우기면서 하고 있는 게 일단 웃기거든요. 그 속의 메시지보단 그 표면이 언제나 더 쉽게 소비되었습니다. 마치 지금 숏치들 잘라서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자, 오리지널이 빅히트를 치면 그 다음은 뭐다? 자연스럽게 아류작들이 범람을 하게 됩니다. 그 아류작의 3대장은 조폭마누라, 두사부일체, 그리고 달마야 놀자를 넣는 사람도 있는데 왜냐면 이 세 편의 영화들이 연달아서 2001년에 개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넘버3가 말한 밀레니엄 그 다음 해에 이 세 편의 조폭 영화들이 개봉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달마야 놀자는 조폭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불교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그 다음에 2002년에 역대급 똥영화 가문의 영광이 개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묵는 조폭 쓰레기 영화 3대장, 조폭 미화
코미디 3대장은 조폭마누라, 두사부일체,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시리즈로 나왔다는 겁니다. 1편이 잘 되니까 그 다음부터 빨아먹기 위해서 2편, 3편이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또 섬뜩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조직폭력배의 폭력적인 방식이 이 영화의 중심 사건을 해결해버린다는 것이죠. 조폭마누라는 조폭 여도목하고 선량한 사람이 결혼해서 결국 마누라 조폭이 승리하는 얘기고요. 두사부일체는 사학비리를 조폭이 박살낸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괜찮을 뻔했어요. 가문의 영광이 가장 심각한데 조폭 집안의 조폭 오빠 3명이 말도 안 되는 구라를 쳐서 자기 여동생을 똑똑한 남자한테 시집 보내서 결국에는 이제 거대한 전투를 치르고 온 가족이 행복해진다는 얘기예요. 좀 기가 막힌 서사를 갖고 있는 영화들이죠. 송능한 감독은 당시 세기 말 한국 사회가 품고 있던 잠재적인 폭력성과 비합리성을 조폭이라는 범죄 집단을 사용해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냈고 그 조폭들이 전부 비참한 끝을 맺으면서 그 누구도 제대로 21세기를 맞지 못한다라는 결말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들을 정리해야 우리에게 새로운 21세기가 열린다라는 메시지를 영화를 통해서 보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언급한 쓰레기 조폭 코미디 3대장 영화들은 마치 좀 무식하고 폭력적이지만 알고 보면 괜찮은 애들, 재밌는 애들로 조폭을 묘사한 다음에 영화 속에 등장하는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조폭을 내세웁니다. 21세기 되기 전에 이런 쓰레기들은 좀 정리하자고 치워버린 데서 알맹이는 전부 빼놓고 껍데기만 가져와가지고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걸로 장사질을 해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송능한 감독이 그렇게 통렬하게 조롱했던 천민자본주의의 정확한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송능한 감독은 차기작인 세기말이 망하면 내가 대한민국 뜨겠다라고 말하고 세기말이 진짜로 망하니까 정말로 대한민국을 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녀가 영화감독으로 미국에서 데뷔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패스트 라이브즈를 만든 셀린송 감독입니다. 정말 참 그래요. 이게 시도독질은 못한다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범죄의 재구성에 나온 대사인데 이문식 씨가 치는 대사인데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죠. 제가 맨날 틈만 나면 조폭마누라, 가문의 영광, 두사부일체 시리즈는 한국 영화 족보에서 파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덜 떨어진 시리즈들은 일단 영화적으로 만듦새라고 말할 만한 부분이 아예 없어요. 정말 존나 못 만들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새로운 작품이 나올 때마다 매번 그 예전 작품이 만든 못 만듦을 갱신해요. 그 주식하는 사람들의 아주 명언이 있죠. 1층 밑에는 지하실이 있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시리즈를 보면 그 예시가 정확하게 이해가 갑니다. 와, 저거보다 더 못 만들 수 있다고?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저거보다 더 못 만들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한 영화보다 더 못 만들 수 있다고? 이게 매년 갱신이 됐거든요. 이것도 제주라면 제주입니다. 거기다가 뭐 영화는 좀 구리고 못 만들 수 있어요. 아니 사실 그것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너무 구리고 촌스럽기가 정말 이루 말할 데가 없어서 이런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은 마치 군사 독재 시절을 방불케 합니다. 야, 말을 안 들어? 데려다가 조업해. 한 반 죽여버려.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진짜로 묻어버려. 그러면 이런 조폭적 사고방식,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이 먹히는 곳은 지금 대한민국의 몇몇 견제 안 받는 이제 곧 개혁당할 권력기관을 제외하면 다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21세기가 된 이후로는요. 그런데 이걸 되게 합리적이고 화끈하고 멋진 방법처럼 포장하거나 멋있어 보이는 것처럼 혹은 재미있는 일인 것처럼 포장해서 관객들한테 보여줍니다. 제가 저번 주에 다른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에 나왔던 극렬 좌파 테러리스트들이 마지막 전투에서 통렬하게 승리하는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영화를 보고 뭐라고 말하실 겁니까? 아무리 쟤네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애들이지만 저렇게 총폭탄 써가지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는 게 승리하는 영화를 만들면 되냐? 라고 하실 거잖아요. 실제로 이런 영화들이 한국 영화판에서 주류였던 시절이 있었다니까. 2010년대까지는 현대에도 조폭이 등장하는 영화들 많이 있어요. 뭐 유화 감독의 비열한 거리라든지 뭐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만든 수많은 영화들이라든지 조폭 나오는 영화들이 무지하게 많죠. 왜냐하면 밑바닥 인생으로 태어나서 혹은 밑바닥 인생으로 출발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일을 저지르고 정상에 오르는 주인공, 그리고 그 주인공의 몰락, 뭐 이런 서사라든지 혹은 그렇게 이뤄낸 욕망의 결과가 얼마나 덧없이 무너지는가, 이런 극적인 서사를 만들어내기에 아주 적절할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벌거벗은 욕망을 묘사하거나 폭력성을 묘사하기에도 아주 적합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죠. 머리 한쪽에서는 천사, 한쪽에서는 악마가 속삭이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는데, 만화에서도 많이 보는데, 그 악마의 속삭임을 들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벌이는 악행을 담는 것도 흥미롭고 이들이 몰락하는 걸 보는 것도 재밌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당성을 획득하거나 거대한 승리를 쟁취하는 서사로 가면 이거는 재현의 윤리성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겁니다. 웃으면서 눈치고 넘어가도 안 되고요. 무슨 반지의 제왕의 미나스티리스 전투처럼 멋진 전투에서 장렬하게 싸우다가 승리한 다음에 영광을 가져가는 식으로 이야기가 끝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뭐 예술 영화에서 강렬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악이 승리하는 쪽으로 가는 거, 뭐 그런 건 가능하죠. 근데 대중 흥행 영화에서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한 시리즈 3대장들을 보시면 전부 서사가 그런 식입니다. 마지막에 대규모 액션을 넣어야 눈요깃거리가 되니까 대규모 액션을 넣고 주인공들이 승리하죠. 근데 주인공들은 조폭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한 대로 한국 영화 족보에서 파내버려야 됩니다. 멸문지화를 시켜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런 영화들이 왜 자꾸 만들어지느냐, 생각보다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런 어떤 조폭이라는 비현실적인 존재가 들어가게 되면 이야기를 엮어내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쓰기가 아주 편해요. 뭐 살인, 마약, 매춘 이런 거 들어가도 중간에 조폭이 쏙 들어가면 이게 다 이야기를 만들어내기가 아주 좋거든요. 엮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가. 액션도 맨날 하는 액션, 사시미 그 뭐 개싸움판 이런 액션 그대로 넣으면 되니까 독창적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게 돈이 됐거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손쉽게 만들게 됐던 겁니다. 제가 윤재균 감독을 정말 손톱만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폭 코미디 영화를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이 거기에 눌러앉아서 돈을 빨아먹을 생각을 안 하고 곧바로 다른 장르에 다채롭게 도전했다라는 겁니다. 도전의 결과가 좋았냐라고 한다면 절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당시만 해도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마다하고 나름의 창작을 해보겠다고 달려든 건 칭찬할 만한 점이죠. 자, 2010년대까지만 해도 대차게 해먹던 조폭 코미디는 2010년대 이후로 완전히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뭐 지금 범죄도시 시리즈를 보면 뭐 살짝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악당을 살짝 코믹하게 묘사하긴 하지만 그래봐야 마석도한테 처맞고 뻗는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예전만큼 걱정되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폭들이 나와서 설치는 영화들이 더 이상 관객들에게 흥미를 자극하지 못합니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명절마다 쏟아지는 조폭 미화 영화들을 보는 건 저한테 너무 괴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추석에 떡하니 이 영화가 등장했습니다. 보스. 제목을 보는 순간 뭐랄까 고민 1도 안 했구나. 예전에 진짜 조폭 두목이었던 조양은이 자기 미화하는 영화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1999년이었나 그럴 겁니다. 근데 그 영화 제목이 보스였거든요. 아니 이 정도면 그냥 재수없어서 이 제목을 피할 법도 한데 이걸 그냥 그대로 쓰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입견이 없이 봤다라고 말하면 조금 거짓말일 겁니다. 저는 조폭 미화물의 악몽이 다시 살아나는 게 정말 너무 싫었기 때문에 낌새만 보이면 정말 개같이 까주리라 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봤고요. 그 결과는 이게 조폭 미화물도 맞긴 맞는데요. 오히려 패러디물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조폭 마누라인 줄 알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재밌는 영화였어요. 이 재밌는 영화는 영화 제목입니다. 제가 재밌게 봤다 해서 재밌는 영화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재밌는 영화라는 패러디 영화가 있었어요. 한국 영화 패러디한 패러디 영화가 있었어요. 지금 뒤에 포스터 나가고 있죠? 감독이나 작가가 바보도 아니고 더 이상 조폭이나 조폭적인 사고방식이 멋지게 포장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칭찬할 만해요. 그래서 영화 초반에 어떤 화려했던 조폭들의 전성시대가 끝나고 지금은 이미 이제 조폭이라는 직업 자체가 사양길에 접어든 상황이고 그리고 굉장히 초라해진 조폭 두목 이성민을 통해서 야 이제 이런 거 먹히는 시대가 아니야. 나도 잘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까지는 괜찮았어요. 먼저 스스로를 비웃는 거는 코미디 작가로서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조직 보스가 대출 받으러 은행에 갔다가 개같이 까이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보스급의 대가리들이 모여가지고 야 너는 뭐 관절염이냐? 나는 요즘에 위장병이 너무 심해 막 이런 얘기를 한 장면이라든지 뭐 환자 모임 분위기를 풍긴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보스를 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조직이 겉으로만 멀쩡하지 속으로는 완전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어가지고 보스 자리에 앉는 순간 그 산더미 같은 빚을 책임지고 갚아야 되는 위치에 가게 되는 거라서 서로 안 하겠다고 우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흔한 조폭 영화들의 클리셰를 비트는 장면들이죠.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여기서 에피소드 몇 개 잘 엮으면은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동안. 근데 문제는요. 이 영화는 이 설정까지는 완성을 해놨어요. 야 이런 거 재밌겠다. 조폭 두목이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갔다가 거기서 막 은행 직원한테 꾸사리 먹고 이러면 재밌겠다. 이런 상황 재밌겠다. 모든 코미디는 상황을 잘 만들면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데 나머지 절반은 뭐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상황들을 엮어서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것까지 재밌어야 재밌는 코미디 영화가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영화는 그 뒤에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뒤에 생각을 아예 안 했습니다. 에피소드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 예를 들어서 조우진이 하고 있는 그 중국집 프랜차이즈 도전 같은 경우엔 말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위장용으로 음식점을 오픈을 했는데 여기가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입소문이 나가지고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찾아왔어요. 계약을 맺자고. 이거 어디서 봤죠? 극한 직업에서 봤어요. 그리고 이규영이 연기하는 사람은 이제
조우진의 중국집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스파이예요. 경찰에서 심은 스파이입니다. 10년째 스파이즈를 하고 있는데 성과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화면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신세계를 굉장히 많이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규영은 여기서 신세계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 있죠. 박지환. 저는 영화가 형편없으면 영화 등장인물들을 극중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익숙하게 그냥 배우 이름으로 불러요. 박지환 씨 같은 경우에는 넘버3를 패러디하고 있어요. 넘버3의 송강호를 패러디하고 있는데 이걸 패러디라고 불러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 넘버3에서 송강호가 했던 대사들 있죠? 그걸 그냥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요. 이게 한 5분짜리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에피소드가 뭐냐 그러면 박지환 씨가 넘버3에서 송강호 씨가 했던 역할을 그냥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요. 왜? 1997년 이후에 제가 좋게 한 5억 번은 봤는데 이걸 흉내내는 걸 이걸 여기서 내가 왜 1시간 30분짜리 영화에서 그걸 한 2, 3분 동안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어야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기똥차게 만들어낸 에피소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배우한테 그냥 알아서 애드립 치세요 하고 맡겼나? 아니 근데 박지환 배우한테 알아서 하라고 했으면 이거보단 재밌는 게 나왔을 것 같거든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코미디가 웃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제가 뭐 다른 영화들 이야기할 때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요. 상황이 먹히고 이야기가 먹혀야 그때부터 웃기는 겁니다. 이 영화는요 상황까지는 맛있게 짜놨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맛있게 짜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막 와 맛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상황까지는 맛있게 짜놨는데 그 상황을 받쳐줄 만한 에피소드들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한 직업을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극한 직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도 굉장히 심하게 과장돼 있고 전부 다 머저리 병신 쪼다로 보여요. 그리고 상황 자체도 굉장히 과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리액션도 굉장히 과장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최소한의 개연성을 놓지 않고 가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인 거죠. 형사들이 위장을 하려고 음식점을 차는데 그 음식점이 잘 된다 라는 상황인 거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음식점이 잘 돼가는 것에 대해서 관객들을 설득시킬 만한 에피소드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니 일단 손님들이 왔는데 후라이드밖에 준비를 안 했어. 근데 양념치킨을 시키네? 우리는 양념치킨 만들 줄을 모르는데 근데 형사들 중에 수원 양념갈비집 장남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왜 맛있어? 누구야? 전데요. 지금 살았습니다. 대박이 나버린 거죠. 여기에 납득이 안 가는 부분 이해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코미디니까 이해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여기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없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아이씨 어떡하지 장사 이렇게 잘 되니까 수사를 못하겠네. 그러면 통닭 가격을 무식하게 올려버려. 야 통닭 한 마리에 3만 원이면 그걸 누가 사 먹겠냐. 야 그럼 아예 이참에 사표 쓰고 본격적으로 닭집을 차리던가 이 새끼들아.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오히려 더 인기를 끌어버리는 이런 상황.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설정과 그 설정이 뒤를 받쳐줄 에피소드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화에는 그 에피소드들이 전무합니다. 그 에피소드들을 그냥 다른 영화들에서 가져와서 패러디도 아니고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설정이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조직은 뭔데? 조직 운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조직 보스인데 무슨 해고당한 샐러리맨처럼 경호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조직 보스가 그냥 혼자 떨렁떨렁 돌아다녀요. 근데 그 아래급 부하인 박지환, 그러니까 중간 보스급 좀 되겠죠? 얘는 또 부하들을 몇십 명씩 끌고 다녀요. 박지환은 뭐 하는 앤데? 뭐 나이트클럽이라도 하나? 그러면 박지환이 벌어들이는 돈은 왜 이 조직에 빚 갚는데 안 쓰지? 조우진은요? 조우진이 벌어들이는 돈도 꽤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조직 차원에서 프랜차이즈를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빚 갚는 쪽으로 가면 되잖아. 왜 이런 생각을 안 하지? 혹은 조우진이 조폭인 걸 딸이 다니는 학교 친구들까지 다 아는 수준인데 프랜차이즈 조사원들은 그걸 몰라? 그걸 어떻게 몰라? 이규형은 도대체 이 다 말아먹은 조직에서 뭐 캐낼 게 있다고 여기서 10년씩이나 첩자지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 이런 것들을 에피소드를 통해서 풀어내야 되는데 에피소드가 없어요. 심각하게 부재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었나? 기똥찬 에피소드를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배우들이 굉장히 과장된 연기로 일관하거든요. 특히 그중에 이제 박지환 씨가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데 왜냐면 박지환 씨는 누가 봐도 웃겨줄 것 같잖아요. 근데 상황이 웃긴 상황이 주어지질 않으니까 배우가 그냥 과장된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면 웃겨 보이는 게 아니라 억지를 쓰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대부분의 장면들은 웃기지가 않습니다. 코미디 영화가 관객을 납득시키지도 못하고 그 납득시킬 만한 에피소드를 만들지도 못하고 납득시킬 만한 에피소드가 없으니까 웃기지도 못하는 거죠. 심각한 상황에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패러디를 할 수는 있어요. 각기 다른 유명한 영화들에서 어떤 장면을 가져다가 내 영화에 맞게 로컬라이징해서 착착착 레고 블록 쌓듯이 쌓아 올려서 근사한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 에피소드들을 내 상황에 맞게 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영화에 없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결정적으로 웃기지가 않아요. 상황이 납득이 안 가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결말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뭐 결말에서 이규영 씨가 뭐 갑자기 약을 빤 연기를 하면서 한 3번 정도 코웃음이 나는 정도의 어떤 개그씬을 연출하긴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거 원툴이다 보니까 3번, 4번, 5번, 6번, 7번 보다 보면은 이게 그다음부터 안 웃깁니다. 그리고 결국 구도가 어떻게 됐느냐. 조직의 배신자와 그 배신자와 손을 잡는 나쁜 약장사들과 그리고 그거에 반해서 조금 덜 나쁜 조폭들이 맞붙는 결말로 가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정말 그 어떤 조폭 미화물의 어떤 악몽이 되살아나는 느낌을 갖고야 말았는데 결국엔 이제 조금 덜 나쁜 조폭 애들이 자기 형님의 배신자를 처단하고 정의 구현을 한다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영화 내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조직이 한창 잘 나갈 때 조직에 방해되는 인간이 있어서 보스인 이성민이 조우진한테 칼로 찔러서 죽여버려 라고 명령을 해요. 조우진이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갑자기 정경호가 대신 막 칼질을 푹푹 하더니만 조우진을 쳐다보면서 그럽니다. 형은 가서 짜장면 만들어. 짜장면으로 전국제패 한다며. 감옥은 내가 갔다 올게. 이런다고 조우진이 좋은 놈이 됩니까? 정경호가 의리남이 됩니까? 좋은 사람이 돼요? 계획살인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진짜 걱정되는 부분은 이 영화가 추석 특수를 타고 또 제법 흥행이 됐어요. 손익분기점이 170만인데 지금 200만이 넘었죠. 2편 나올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부디 2편이 나오게 된다면 뭐 감독님께서 이걸 보시진 않으시겠지만 이 편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또 이게 자본 논리에 의해서 만에 하나 OTT에서라도 나오게 된다면 제발 부탁이니까 일단 이 설정을 받쳐줄 에피소드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조폭 미화물로 빠지지 않게 좀 제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럴 만한 능력은 쉽지 않을 테니까 그냥 만들지 마세요.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이걸로 제대로 돈 버셨으면 만족하시고 다른 영화, 다른 장르의 영화에 손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전히 이런 영화들을 소구하는 소비층이 있구나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 편 제발 부탁인데 만들지 말아주세요. 이 영화에 드리는 저의 등급은 이겁니다. 아나무라.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Creativity. Think I don't know about, but I do. You're a fat fucking piece of shit. You know that, Ed? We do this shit for a living. Go on.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 Shoe dog.